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석우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사를 가르쳤고 한 10몇 년 했어요, 강사를. 그래서 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 시험이죠. 경찰은 요번에 좀 어렵게 나왔어요. 올해 좀 어렵게 나왔고 3차 시험, 작년이지. 그러니까 작년 3차 시험이 기존에 비해서 조금 어렵게 나왔다고. 근데 그 어렵게 나와도 다 저는 어렵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시험 볼 때는 조금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만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저 수업 시간에 제가 농담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재밌고 무슨 뭐 대화 드라마를 쓰고 이러지는 않아. 그냥 제 강의는 그냥 시험에 맞는 강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아직까지 안 나와서 지금 일부 프린트해서 3주 분량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교과서로 하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2개월에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전근대사 2개월, 근현대사 1개월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자 하셔야 될 것인데 수업을 잘 들으시고 예습 복습을 잘 하시는데 교과서를 반드시 읽으세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가 기출문제도 막 풀어고 그러면 한 90% 이상이 이 교과서 지문에 다 나와 있어요. 나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 정말이야. 정말 90% 이상이 이 지문에 그대로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이 교재를 내가 창작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정교과서를 포함해서 교수들 책까지 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편저지, 짜집기.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편집을 제가 좀 한 거야. 나름대로 시험 유형에 맞춰서 순서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읽으실 때 반드시 이제 읽으셔야 돼, 책을. 읽으시고 수업과 상관없이 한 2, 3회독은 항상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업을 일단 들으시되 항상 예습 복습을 하시고, 예습 복습. 그 다음에 이제 예습 복습도 그날 하지만 한 달이나 보름이나 한 달 있죠? 그렇게 지나면은 처음부터 배웠던 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주씩 예습 복습을 하겠지. 그런데 좀 시간이 흘러면 앞에 거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2주 분량, 그러니까 어떤 단계냐면 1주 예습 복습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한번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는 이제 2주 분량씩 예습 복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또 지나가면 몇 주씩 할까? 3주 분량을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그럼 자꾸 그러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막상 시험장에서 20문제를 딱 풀면 전범위를 문제를 내는데 맨날 지엽적으로 조금씩 하면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냥 차분히 1주 분량을 항상 예습 복습을 하시지만 그게 자꾸 회독수가 반복되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겠지. 그러면 2주 분량을 한꺼번에, 3주 분량을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시기를 보면 처음부터 삼국시대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남북국시대까지 한꺼번에 쫙 정리, 하루에. 그 다음에 고려시대 한꺼번에 쫙 정리. 조선은 양이 많아서 한꺼번에 좀 하기 힘들어. 그럼 이틀 정도 쫙 정리. 그 다음에 근현대사도 양이 많아서 하루에 안 돼. 한 이틀 정도로 쫙. 그럼 결국은 시험 보기 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의 한 과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한번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전범위가 생각이 난다고. 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맨 처음부터 마음은 급하나 자기의 실력을 판단하고, 자기 실력 판단하는 건 간단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운받을 수 있잖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 몇 개나 맞나. 그럼 그게 자기 실력인 거야. 맨 처음에는 뭐 꽈락 맞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꽈락,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땐 꽈락 수준인데 뭐 6개월 만에 붙고 2개월 만에 붙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정말 빨리 붙으면 올해 2차에 붙는 거지. 그런 사람 별로 드물 거야, 근데.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야. 2차에 붙으면 천재 났다 그래. 천재 났다고. 와, 천재. 그래서 결국 한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아. 요새 경찰 시험이 뭐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라서 단순하게만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한 과목이면 또 몰라. 5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결국은 최소한 기초 닦는데 한 6개월. 그래서 6개월은 항상 기초만 닦는 거야, 계속.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 안에서 이제 뭐 단권화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반드시 거쳐야 돼, 객관식 시험은. 그래서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부터 충분히 열 잡는다면 한 3개월 전부터는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전범위를. 그래서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문제풀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라도 문제를 항상 기계처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결국은 좀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예습 복습을 좀 정말 잘해 두시라. 그 다음에 2권도 권하지 않습니다. 교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 교재가. 그래서 이 교재 받으시면 그 교재만 주구장창 시험 볼 때까지 수십 번 읽을 생각으로. 그래서 90% 이상만 하면 여러 군데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어쨌든. 거의 90% 이상 이 지문이 있다니까. 항상 어느 시험이나 교과서 밖에서 한두 문제는 나오거든. 그런 건 찍으면 돼. 생판 모르는 게 나오진 않아. 좀 심화된 내용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기본서는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감히 이걸로 수십 번 볼 생각을 하세요. 대신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이것만 해도 골머리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초를 닦은 다음에 결국은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돼. 그 무슨 말이냐면 한 권에 몰아놔야지. 그거는 이제 이게 너무 두꺼울 수가 있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약집 같은 거가 있어. 나중에 내가 드릴 수도 있어. 그거를, 요약집을. 그거를 이제 도표화 시켜서 내용만 중요한 내용만 쫙 빼서 한 게 있거든. 한 300페이지 정도 되거든. 거기다가 요약집을 하는 거야. 근데 맨 처음부터 요약된 거는 못 봐. 공부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공부할 때는 이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 개념 암기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날라다녀야 되잖아. 그때는 이제 요약된 걸 계속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은 요약된 게 이게 무슨 것이냐 하겠지만 공부한 사람은 요약된 문장만 보다도 아,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때는 자꾸 생각하면서 반복. 그래서 항상 단권화를 해놔야 돼. 단권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이러면 또 여기 없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단권화 책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야.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딱딱 붙여놓고. 그래서 한 권의 단권화 작업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그게 어느 때 효과를 발휘하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처음부터 싹 훑고 들어가야 된다고, 5과목을. 근데 그 요약돼 있지 않고 요거 하나만 요약하면 되는, 요거 하나만 보고 들어간다 이럴 정도로 단권화를 해놓으라는 거지. 그럼 그것만 싹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암기 과목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 영어도 물론 그렇지만 영어는 항상 하셔야 되고 나머지 네 과목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사실은. 암기 과목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반복. 까먹으면 또 보고 까먹으면 또 보고. 그러니까 아주 좀 단순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뭐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다시 기본서 항상 읽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가 딱 근데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그럼 진도가 안 나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하는 데까지 읽으면서 빨리 나가자. 그리고 한 번 더 보자 이런 생각을 하라고. 차라리 암기 과목은 여러 번 보는 게 낫지. 한 번을 맨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고 가지. 그러면 안 까먹나. 맨날 까먹는데 그래도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반복을 해서 저절로 머릿속에 이게 들으면 아 그거구나라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 양도만. 근데 중간에 포기만 안 한다면 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야. 중간에 절대 포기. 그래서 이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 열심히 된다고 뭐 밤새서 공부하고 이러면 안 돼. 그만 지쳐 떨어지거든. 그냥 계획을 짜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쉬어가면서 몸을 만들고 경찰은 또 체력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체력 시험 볼 그 기회에 그냥 체력 단련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냥. 그거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가야지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서 열심히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단권화 작업 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3, 4개월 전까지 그 작업을 어느 정도 좀 해놔야 돼. 그리고 3, 4개월 전에는 뭐만 계속 푼다? 문제만 계속 푼다. 문제도 한 번 풀고 만다? 아니야. 푼 문제 또 풀고 계속 푸는 거야. 그럼 그게 복습이지 뭐. 한 문제를 보면 사료 지문도 나오잖아. 그리고 선택지 4개가 나오잖아. 그럼 선택지 4개와 사료 지문을 완벽히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그게 공부지.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문제답 이게 아니라는 거야. 문제 풀 때도.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는 진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전체를 분석하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작업을 거치면 그 두 번째는 좀 수월하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완전히 그냥 눈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거 이렇게 넘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연습을 안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요새는 어려운 게 알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빨리 알아야지. 빨리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진짜 시험을 보면 영어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좀 더 할애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누구나 그럴걸? 한 90%는 영어는 시간을 더 할애해야 돼. 그러면 어디서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빼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암기 과목은 예를 들어서 4과목에서 한 문제당 한 40초 정도 시간이 주어질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시간만 보면.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정확하고 빨리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시간이 안 모자라거든.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그러면 뭐야? 스피드를 점차 높여가야 돼. 스피드. 문제 풀 때도 그래서 그렇게 풀으라는 거야. 3, 4개월 동안 계속 풀면서 선택지 이거 틀려, 이거 맞아. 결국은 OX 반반이야, 이 세상에. 확률은 둘 중에 하나야. 맞거나 틀리거나. 그래서 이거 틀려, 이거 맞아. 이런 식으로 기계처럼 하셔야지 그나마 시험장에서 덜 실수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시간도 안 모자라고. 그러면 붙는 거예요. 과목당 한 문제만 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실수 안 하고 풀어도 하나의 커트라인이 1점인데 5점 아니야, 5점. 그러면 5점이 올라가는 거야. 5과목에 하나 문제만 더 맞아도.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꾸 시험장에서 시간이 모자라고 실수하고 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제대로 문제를 안 읽고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반복인 것 같아.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자, 처음에는 기초 잡는 거. 기초 잡는 건 다른 게 없어. 그냥 교과서 수십 번 읽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기초를 잡으면서 따로 하지 말고 기초를 잡으면서 단권화 작업을 좀 해나가라. 같이. 단권화 작업.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주구장창 뭐만 풀어? 문제.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이론을 요약하라는 거지. 그리고 시험 보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점차 스피드를 높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형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15분 내지는 10분 그냥 풀어. 한 10문제나 풀까? 맨 처음에는. 공부했어도 그래요. 그게 실력이야. 근데 그것도 스피드가 자꾸 빨라진다고요. 자꾸 풀다 보면. 그래서 자꾸 정말 기계처럼 그렇게 되시는 게 시험의 관건이지 뭐 거창한 뭐 우주선 가는 거, 우주선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순전히 단순 반복이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재도 지금 일부도 나왔지만 어쨌든 교재를 열심히 읽으세요. 읽으실 때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시라고. 상상하지 말고 자기 머리로 상상하지 말고 문장 그대로 읽으면서 이 문장이 어떤 뜻인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돼. 그게 정독이잖아. 그 맨 처음에 이해 안 가는 거는 넘어가 그냥. 정 이해 안 가면 나한테 물어보던가. 선생님을 이용해야지. 근데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거지. 그래서 자 정확하게 한 번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는 게 좋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처음 시간이니까 대충 이제 시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충 말한다면 그거 뭐 필요도 없어. 근현대사는 한 5문제 나와요. 근대사는 어디서부터냐면 흥선대원고부터야. 흥선대원고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근대사라고 해. 근대사. 그 다음에 광복이후, 우리나라 1945년 광복됐죠? 그 광복이후 지금까지를 현대사라고 해. 그래서 현대사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와. 많으면 2문제. 근데 보통은 한 문제. 그 다음에 흥선대원고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한 4문제. 그래서 평균 5문제 나와. 근현대사에서는. 그럼 나머지 15문제는 어디서 나와? 전근대사 나오는 거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근데 선사시대도 한 문제 나와.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조선과 여러 나라 있죠. 거기서도 한 문제 나와. 그럼 이제 13문제 남지? 13문제에서 이제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는 좀 고른 것 같아. 일반직은 조선시대가 양도 많고, 그러니까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일단 조선이 제일 많이 내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의외로 경찰은 조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 문제 비중을 볼 때. 삼국시대도 의외로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삼국시대하고 남북국시대를 합쳐서 고대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요 세 시기에서 결국은 문제 한 60~70%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분배는 똑같이 하세요, 분배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모든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 삼국시대 정치, 삼국시대 경제, 삼국시대 사회, 삼국시대 문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정리하면 되냐면 조선시대까지 정리하면 돼. 조선시대에도 조선의 정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4파트에서 정치가 제일 잘 많이 나온다. 경찰은. 그리고 요새 문화편이 좀 나오는 거야. 경제, 사회 분야는 조선시대만 조금 신경 써서 정리하면 돼. 그전에는 별로 내용이 많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어디를 일단 먼저 집중적으로 해라. 정치하고 문화편. 양도 많아. 해보면 짜증날 거야. 양이 많아서. 자, 그래서 대충 비율을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별로 무의미해. 공부 안 했는데 무슨 뭐 어디서 몇 문제 나오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건 애들 꼬시려고 막 중요한 것처럼 하면서 여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주의야. 다 열심히. 이거 하는 거 다 해야지. 그리고 5과목도 그래. 5과목도 약한 과목이 있거든. 근데 약한 과목이 있으면 조금 이거는 약한 과목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약한 과목은 최대한 덜 틀리자. 이래야지 고득점 맞자 이러면 벌써 그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야. 약한 과목은 해보시면 성적이 웬만해서는 안 늘어가. 그런 건 고득점 받는 과목이 아니야. 최대한 덜 틀리자야. 근데 내가 약한 과목이 다른 사람이 강한 과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덜 틀려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자야. 그 대신 자기가 또 강한 과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최대한 고득점을 맞자지. 그래서 그런 과목, 고득점 맞아야 될 과목을 한 2과목 정도는 타켓을 딱 잡아야 돼. 그래서 세상 없어도, 그러니까 뭐 점수로 그냥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와나 약간 어렵게 나오든 뭐 하든 90점 이상, 90점 정도, 90점 이상 받는 걸 2과목 정도 만들어놔야 돼. 아마 영어 약할걸, 보통? 영어 강하면 거의 그냥 시군증 먹기야. 다른 거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근데 보통은 영어가 다 약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고득점 맞자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최소한 덜 틀리자. 응? 최소한 덜 틀리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90점 이상 과목을 2과목 정도로 타겟을 맞아서 결국은 커트라인을 맞춰야 되는 거야. 영어는 커트라인보다 분명히 낮을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생각할 거는 무조건 많아. 어쨌든 많아요. 뭐 전략 5과목 전략적으로.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약한 과목은 대부분 싫어하는 과목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싫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덜 하게 돼. 강한 과목은 보통 보면 성향이 좋아하는 과목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그 책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된다고. 그 과목을. 그럼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는 거 아니야.
결론은 따져보면 약한 과목은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고 결국은 공부를 덜한 과목이야. 강한 과목은 자기가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를 더한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너무 등한시하지 않나?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요거는 제끼고 다른 데서 더 잘 맞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더 잘 맞고 약한 과목도 열심히 해야 그나마 그 정도 나오는 거지. 아예 안 하면 까락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한 영어 같은 경우는 한 70점 정도만 맞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려. 근데 70점 맞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지 사실은. 그냥 90점이니까 90점 두 개면 20점 하면 그것도 90점 돼. 그래서 커트라인 딱 맞춰버리는 거야. 요새 한 80점 후반에서 여자는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졌죠. 아마 90점 넘기도 할걸?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여자 특히. 몇 명 안 뽑으니까. 특히 부산인가 어딘가 그렇게 컨트롤이 높았다고 그러던데. 자, 그래서 생각할 게 많아 사실은. 그래서 그 과목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셔서 반드시 계획표를 짜세요. 계획표. 1년 계획표를 짜던 1년 계획표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붙는다. 그러면 1년 계획표를 짜시고 1년 안에 5과목을 몇 회독하고 어디까지는 기본서 열심히 기초 닦고 어디까지는 단거나 끝내고 어디까지는 문제 풀고 이런 거. 그런 거 1년 계획. 근데 1년 계획만 짜면 안 돼. 달 계획도 짜야지. 분기 계획, 달 계획, 최종적으로는 1일 계획표. 하루를 잘 보내야지 그게 참 맞는 말이거든. 하루를 잘 보내야지 그게 쌓여가지고 1년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일 계획표는 주로 이제 공부량. 하루에 책을, 예를 들어서 그냥 공부가 다른 게 아니고 책을 읽는 거니까 책을 몇 페이지 읽겠다. 그것도 계획표잖아요. 근데 한 50페이지 읽겠다. 하루에 매일. 그거 계획 세워놓고 그냥 맨날 50페이지 읽는 거야. 그러면 10일 되면 500페이지인데 20일이면 200페이지인데 1000페이지인데 그러면 웬만한 책은 다 한 1회독 하는데? 그렇잖아요. 20일이면 뭐 알든 못 알든 뭐 완벽하게 소화를 하든 못 하든 어쨌든 1회독은 해. 그리고 그때 어떨 때 중요하냐면 일단 계획을 세워놓잖아. 그럼 공부 싫을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어. 하다 보면. 그러면 계획했던 거 그냥 책이라도 그 읽기라도 하자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된다고. 계획이 없으면 좀 쉬자 하면서 이제 퍼지게 된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1일 계획표, 주 계획표, 최종 계획표는 너무 그것만 하면 목표가 흐려지면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진이 빠지니까 자꾸 중간중간에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계획표를 이렇게 세부화시켜서 계획표를 짜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 가셔가지고 계획표 짜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루에 한 과목 하기도 벅차겠지. 하루에 전일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때 효율을 발휘하냐면 수업 다 듣고 한 3개월 지나면 5과목을 다 들으시겠죠. 결국은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 이제 한 2과목씩 잡아가지고 오전 점심 먹고 한 오후까지는 하나, 그 다음에 2~3시부터 한 저녁까지는 또 하나 해서 한 2과목씩 해나간다면 그럼 뭐 의외로 뭐 회독수를 늘릴 수 있어. 그때.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것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예습보수 꼭꼭 하시고. 그리고 읽다가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시라니까. 질문 안 하더라고. 그래서 다 아는 줄 알았어. 다른 데서도 가면 다 질문을 안 해.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럼 물어보면 몰라.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모르는데 왜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수업 시간 외에 질문하세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질문 얼마든지 해. 나도 옛날에 수험생활도 해봤어요. 그래서 수험생활의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을 알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마음이 바뀌어. 아침, 점심, 저녁 다 바뀌어. 하면 된다 이랬다가 책 잡는 순간 해도 될까? 하여튼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그 잡생각을 없애야 돼. 잡생각을 없애고 그냥 아무 생각, 그러니까 단순 순진무구가 좋아.
너무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은 것도 좋지 않아. 그냥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그냥 이거 하라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좋다. 그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공부 다 하시고 이제 합격하시면 그때 가서 뭐 세상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세요. 지금은 뭐 공부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수업을 잘해야지 도움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하시라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여기다 할게요. 선사시대에서 한 문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하는 거야. 구석기 시대는 제일 내용이 없어. 구석기 시대는 기원전 70만 년 전이라고 해.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근데 이걸 물어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대충만 알아면 돼.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하면은 구석기 시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는 정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평등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땐 그냥 사회야. 근데 이땐 단순하게 무리지어 돌아다녀서. 그래서 무리사회라고 해. 쓰지도 마시고 책에 다 있어. 나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면 돼. 그 대충 내가 그리고 저런 정도만 써.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 것만 체크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만 해서 안 돼. 이해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암기가 선행이 돼야 이해가 되는 거야. 암기를 해야 머리에 지식이 있어야 그걸 갖고 이해를 하는 거지. 암기도 않고 머릿속에 개념도 없는데 이해는 전혀 개념도 없는데 무슨 이해를 하냔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하는 게 개념 정리하는 거, 외우는 거라고. 근데 외우는 건 자꾸 까먹잖아.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거는 외워야 될 것은 포스트잇에다가 외울 것만 써서 책에다 딱 붙이라는 거지. 그리고 해독수, 반복할 때 그 부분에 가서 그 암기사항 적어놓은 거, 그거 계속 한번 또 다시 보는 거야. 자, 이런 거는 뭐 암기사항도 아니야. 그냥 단순하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 그래서 무리사회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아직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평등. 항상 생각을 해. 평등의 반대말은 계급. 계급의 반대말은 평등. 이거를 딱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해야 돼.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때는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맞아, 틀려? 뭐 틀린 거지 당연히. 그거는 이해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평등사회라는 개념을 딱 알아뒀으면 지배자 아니라는 거지. 단순한 지도자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나왔어. 이 당시에는 무리를 이끄는 지배자라고 혹시 써도, 지배자라고 혹시 글자로 썼어도 그 지배자는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자가 아니라 뭐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무리를 이끌었다. 단순한 지도자에 불과했다라는 문장이 맞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이해하는 거라 그랬지. 뭘 외우라고? 평등. 반대말은 계급. 단순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끝이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 그러면 경제야, 경제.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먹고 사는 채집 경제라고 한다. 채집은 채집하는 거. 그래서 뭐 나무 열매 따먹거나 이런 거. 나무 열매 따먹거나 사냥하거나 이런 거. 채집의 반대말은 뭘까? 생산 경제. 그래서 채집 경제하고 생산 경제 그 두 개의 개념 딱. 채집 경제, 채집하는 경제, 생산하는 경제. 가장 대표적인 생산하는 경제가 뭘까요? 농사. 농사. 그럼 채집 경제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직까지 생산 경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농사 X. 가축을 길렀대 이때. 가축이 기른 걸 목축이라고 해. 목축. 목축도 기르는 거잖아. 사냥은 몰라도 기르는 거잖아. 그것도 생산 경제지. 그것도 X야. 자, 그래서 뭐 채집 경제. 그 다음에 도구는 외워야 돼. 도구. 자, 구석기 시대부터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때는 가장 조잡한 뗀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뗀이야. 떼어낸. 그래서 이걸 보통 타제석기라고도 하는데 거친 수법의 독이라고 한다. 거친 수법의 도구. 떼어낸 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석기를 만드는 수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조금 정교해진다고. 맨 처음엔 조잡했지만 점차 정교해지는데 그래서 그 석기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훅이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알아두시라는 거야. 자, 전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한 개의 돌, 한 개의 큰 돌 자체를 썼어. 큰 돌 자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 그래서 그거를 몸돌이라고 한다. 몸돌 섞기. 몸돌 섞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가면 섞기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몸돌 섞기라고 해. 자, 몸돌 섞기의 특징이 뭘까? 한 개의 큰 섞기 자체를. 한 개의 큰 섞기? 한 개의 돌, 큰 돌 그 자체를 어떤 용도로 해야 돼? 여러 가지 용도. 여러 가지 용도. 그럼 다용도지, 다용도. 다용도. 그러다가 이제 점차 큰 돌 자체를 쓰는 거는 불편하잖아. 그래서 막 던지고 해가지고 깬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 돌조각. 파편, 돌조각. 그걸 격지라고도 한다. 한자로. 격지섞기. 파편, 돌조각을 어떤 용도에 맞춰서 잔손질을 가한다? 특정 용도. 특정 용도. 한국사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그걸 항상 반대로 주거든.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이런 식의 문장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점차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읽으라고. 그거 반대로 내용을 준다고. 자, 그래서 특정 용도에 맞춰 썼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은 계속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리시킬 때 쐐기를 딱 받고 분리시킨다고. 그래서 그걸 쐐기라고 하는데, 후계는 뭘 사용한다? 쐐기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 오늘 가서 정리해놔. 뗀석기를 사용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썼다? 한 개의 큰 석기 자체를. 어떤 용도? 다용도. 여러 가지 용도. 점차 돌조각을. 하나의 쓰임새를 갖게 되었다. 하나의 쓰임새.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지 뭐. 특정 용도라고 했잖아. 하나의 쓰임새. 맞는 거지. 그러다 후기에 가면 뭘 사용한다? 쐐기. 쐐기에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용도에 따른 도구가 있어. 용도. 그래서 사냥도구, 조리도구, 그 다음에 공구 요거. 그것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시기별로 도구는 물어보거든. 그건 외워서 풀어야지.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잖아. 이해. 그래서 주먹도끼, 그치?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쓴배, 찌르기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가서 외우시라고. 자, 그래서 근데 외우셔도 결국은 까먹잖아. 그러니까 암기 까먹이라고 내가 하는 거 있죠? 암기해야 된다. 그런 거는 포스트잇에다가 그것만 자꾸 써놓으라고. 그리고 연필로 그것도 연필로. 항상 연필로 해. 그리고 거기다 붙여놓으라고. 그리고 계속 가면 객관식 정도는 풀 수 있게끔만 하면 돼. 이게 구석기 시대의 사냥도구라는 것만 알아둘 수 있을 정도로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계속 읽으라고 리듬을 타서. 시청각 교육이야 이것도. 오래가 시청각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간다고 암기 과목도. 그래서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쓴배, 찌르게. 이거는 어느 시대에 뭐다? 항상 읽을 때 구석기 시대의 사냥도구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읽어버릇하라고. 어떤 사람은 요거 외워. 열심히 외웠어. 근데 나중에 이게 뭐지? 이러는 거야. 열심히 외운 거야. 맨 처음에는 구석기 시대 사냥도구를 하면서 외웠겠지, 자기는, 딴에는. 근데 너무 이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뭐지? 이러는 거야. 그거 얼마나 허무해. 그러니까 자꾸 읽어. 구석기 시대 사냥도구 이렇게. 그러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구석기 시대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사냥도구라는 걸 따로, 세 개를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영어 공부도 그래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기보다는 그 문장 자체를 차라리 익숙하게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단어만 보지 말고 문장 자체를 자꾸 읽어버릇하라고. 그 문장 안에 문법 있고 수거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문장 자체. 그러니까 한국사도 마찬가지야. 문장 자체를 계속 읽어버릇하시라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뭐다? 사냥도구로 결론을 내라. 그럼 대충 이러는 거지. 주먹도끼는 만능석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특히 쓴배, 찌르개는 후기의 것으로 창의 기능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도구는 뭐가 있다? 밀개, 글개가 있다. 밀개, 글개. 그 다음에 공구로는 뭐가 있다? 세기개.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돼. 각 시대마다 도구는 물어보거든. 그래서 막 섞어서, 다른 시대하고 섞어서.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확실히 외우세요.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뗀 석기를 사용했으며, 처음에는 한 개의 큰 석기 자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다가 점차 그 파편, 돌 조각을 하나의 쓰임새,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후기에 가니까 쇠기를 사용해서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 사냥도구,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쓴배 찌르게. 그 다음에 조리도구, 밀개, 글개. 밀가루 생각해. 밀개, 글개. 새기는 거니까 공구겠지 뭐. 주먹도끼는 뭐 하겠어요,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는 뭐 하겠어. 사냥했겠지. 그럼 뭐 그런 식으로 뭐 연관시켜서 자꾸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생활로 간다. 주거 생활은, 자, 이때는, 자, 물어볼게. 이동 생활이 주였을까? 정착 생활이 주였을까? 이동 생활. 먹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채집을 해야 되니까.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이때는. 앉아있으면 굶어 죽어.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생활이 주였으며? 이동 생활이 주였으며. 어디에서 살았다? 그냥 그대로 나와, 문장. 조사나 안 틀리고, 시험 문제에서. 강가나? 아니야, 강가는 아니구나.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강가에 막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그거 읽으시면서 키워드 계속 읽으면 돼. 문장을 읽으시고 항상 키워드를 자꾸 정리를 해놔. 동굴, 바위 그늘, 막집! 그러면 구석기 시대로 무조건 가는 거야. 구석기 시대. 끝이야. 그래서 이거 한 문장만 주고 생활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술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조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가지고 대표적인 유적이 뭐다? 단양 수양계 유적이 있다. 뭐 공주 석장리 유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유적은 요새는 잘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이 내용부터 하시고. 그래서 대충 요 정도가 끝이야. 근데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많아진다 이제. 자, 70만 년 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과도기가 좀 있어. 기원전 1만 년 전. 기원전 1만 년 전의 시기. 이거는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도구만 하나 외우면 돼. 이때는 대충 이런 얘기가 나와. 이때가 이제 자연환경이 빙하기야, 빙하기. 추울 때란 말이야, 지구가.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이제 얼어 있다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69만 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야, 이때가. 그래서 기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럼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얼음은 녹겠지. 얼음이 녹으면 지형이 드러나겠지. 높은 곳은 육지가 생길 것이고, 낮은 곳에는 물이 고이겠지. 그래서 육지와 해수면에 경계가 뭐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야, 이때. 그다음에 기온이 따뜻해지니까 그 전보다 동식물이 더 번성하겠지. 동식물이 더 번성한다. 근데 이때 이제 결국은 나타났던 동물들이 작고 빠른 짐승들이야. 작고 빠른 짐승. 대표적인 거 새 이런 것들. 그럼 작고 빠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도구가 필요했다. 자,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정교해진 석기를 그냥 크게 보면 잔석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잔석기. 그래서 뗀석기 다음에는 뭘로 간다? 잔석기. 잔석기는 이제 정교한 석기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때는 그러면 이 잔석기는 클까 작을까? 조각일까? 큰 몸 자체일까? 돌조각이겠지. 그건 이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 돌조각을 특정 용도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그러면 조그만 거야. 표창 생각해, 표창. 근데 그거를 표창처럼 던질 수가 없으니까 나무나 뿔에 이어서 화살촉으로 쓰는 거지. 이었지. 그래서 그걸 이음도구라고 하는 거야. 이음도구. 그래서 잔석기 이음도구. 잔석기 이음도구를 사용했다. 잔석기 이음도구. 복합도구라고도 해. 복합도구. 그래서 요 도구도 외우세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활, 톱, 창, 작살, 등. 그거 반드시 줄쳐놓고 외우시면 돼. 그럼 뭐가 먼저야? 주먹도끼, 집게, 팔매돌, 쓴배 찌르기, 밀개, 글개, 세기가 먼저잖아. 그 다음에 활, 톱, 창,
착살 등 맞죠? 뗀석기가 먼저잖아. 그 다음에 잔석기가 그 다음이잖아. 뭐 대충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요걸 보통은 이제 중석기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중석기라고 따로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쨌든 시기는 구석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 하면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이 흘렀어. 2000년이 흐르면 기원전 몇 년이다? 8000년이겠지 뭐. 기원전은 거꾸로 흘러나와야 돼. 거꾸로. 그래서 기원전 8000년경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많아진다. 자, 그전에는 단순하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면 이때 무리는 조금 성격이 달라. 이때 무리는 무리 안에 피가 섞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혈연이 가미돼 있다고. 혈연이 가미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혈연이 가미된 시족 사회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때는 지역별로 각 지역별로 혈연이 가미된 시족을 기본 구성 단위로 하고 있는 사회가 형성되어 나가는 거야. 여기서 왜 각 지역이란 얘기를 하냐면 이때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을이 생기는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각 지역별로 형성된 마을은 어떠한 공동체다? 시족 공동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족 공동체.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혈연이 가미된 뭐다? 시족이다. 그리고 시족이 확대돼서 무슨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부족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결론이야. 신석기 시대는 무슨 사회라고 한다? 시족 사회 또는 부족 사회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80년대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80년대 시험은 공무원도 미달이야. 7급도 미달이야. 그때는. 저 젊었을 때는요, 공무원 안 갔어. 공무원은 이제 정 갈 데 없을 때 가는 데야. 다른 데 막 취직하고 이러는 게. 그때는 막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1번 무리사회, 2번 시족사회, 3번 군장국가, 4번 초기국가. 뭐 이게 다 그거야.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냥 더 해야 되는 거야. 자, 뭘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시족사회, 시족 공동체라고 하고 부족사회라고 하는데 이 사회 특징은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이런 거. 무슨 중심?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자, 이거 썼다 지울 거야. 그 책에 다 있어. 자, 이 사회는 무슨 중심 사회입니다? 목의. 그러면 한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출제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목의 중심 사회의 반대말은 뭘까 그럼? 부의 중심 사회입니다. 아니야? 그럼 그걸로 가장 단순하게 그거 바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목이 아니면 부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신석기 시대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아니라는 거지. 뭘 알고 있으면 아니야. 목의 중심 사회를 알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혼인은, 결혼이죠, 결혼. 결혼은 시족 내에서 하지 않았어. 시족, 부족 내에서 하지 않았고 다른 시족, 부족원과 했어.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조계혼이라고 하는 거야. 같은 부족원끼리 하면 족내혼. 간단하잖아. 족내혼, 그 다음에 조계혼. 근데 이때는 뭐? 조계혼. 다른 시족원과 결혼해서 결국은 더 커지는 부족 사회를 형성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전히 이때도 무슨 사회다?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다. 따라서 이때의 우두머리들도 다 단순한 지도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때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거든. 공동 노동하고 공동 분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때는 공동체 의식은 더 강화될 거야. 왜 그러냐면 안에 피로 묶였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더 강화된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유할 수는 없고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우리 전체 공동의 것에 대한 관념은 많아져.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결국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뭘 결정해야 될 일도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당연히 평등사회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시족원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족의 중대한 일은 만장일치로. 그래서 합의제 전통이 이때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합의제 전통이 이때부터 나온다. 합의제. 그러니까 자꾸 읽을 때 연필로 이러한 키워드에다가 딱딱 줄치면서 읽는 거야. 응? 그리고 내용은 머릿속으로 자꾸 이해하면서 그 단어만 키워드를 자꾸 생각하게 나게. 그리고 그 키워드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사료지문, 어떤 사료지문에도 그 힌트가 나오던. 그러니까 사료지문형 문제에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야, 그게. 사료지문을 따로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사료지문 99%는 공부한 내용에서 키워드가 딱딱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걸 통해서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 따로 하고 뭐 사료지문 따로 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시족회의 내지는 부족회의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지역별로 촌락 공동체가 생기는데 이 영역에 있는 것은 다 얘 거야. 이 영역에 있는 것은 다 얘 공동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동체 것과 남의 공동체 것에 구분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 시족 간, 부족 간 경계가 엄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 시대에는 시족 간, 부족 간 경계가 엄격했다. 따라서 다른 시족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침범하면 배상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건 이해해야 하라고. 키워드는 뭘까? 경계. 응? 침범. 배상. 그게 키워드죠? 그래서 그 키워드를 기본으로 그 문장을 계속 기억하라. 그 내용. 그럼 어느 시대의 특징이다? 시족 사회 전통이라고 그게. 근데 그게 어떤 사회라고 하냐면 폐쇄적 사회라고 해. 그래서 폐쇄적.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알아둬야 될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신석기 시대 사회적 특징 할 때 시족사회, 부족사회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시족사회, 부족사회는 당연한 거고 모계중심사회라는 등 이것도 주관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조계원, 평등사회, 합의제, 폐쇄적 사회 이런 것들도 문장으로 쫙쫙쫙 나오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라고 같이. 자, 그래서 사회 했지?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먹고 살아야지. 경제. 자, 기온이 상승했지? 이때부터? 그럼 이때는 뭐 더 따뜻해졌겠지. 이땐 더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졌다 이런 거 아니라고. 더 따뜻해져. 동식물은 더 번성해. 화렵수 이런 것들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어쨌든 더 따뜻해졌어. 그럼 뭐 일단 따뜻해지면 물이 녹는다 그랬지? 강호수 바다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가 활발했을까? 고기잡이. 사냥은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신석기 시대에도 여전히 뭐하고 뭐? 사냥.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와서 특히 활발해지는 거. 어로생활. 어로생활. 그래서 신석기 시대 주로 그런 것만 나온다. 고기잡이 도구가 나왔어. 뭐 낚싯바늘 같아 막 이런 게. 보니까. 어? 고기잡이 도구 같아. 내가 눈으로 봐도. 낚싯바늘 같이 생겼거든. 어느 시대로 간다 무조건. 신석기 시대로 가는 거야. 고기잡이가 활발했다. 그래서 뭐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먹었다는 등 사냥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어로생활 관련해서는 더 알아둬야 될 건데 그래서 어로생활은 고기잡이잖아. 그래서 고기잡이가 활발했다. 그런데 이때는 특히 이거를 많이 먹었다 하면서 그 지문이 잘 나와. 굴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그 얘기가 잘 나온다고. 굴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굴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깊은 바다에 사는 조개류를 잡아먹었으며 심지어는 조개 껍데기를 장신구로 이용하기도 했다. 어느 시대일까? 신석기 시대로 가는 거야. 뭐를 외우라고? 굴홍합 등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를 외우고 있으면 신석기 시대의 예술품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왔어. 조개, 껍데기, 가면.
조개 껍데기를 장신구로 이용했다. 조개 껍데기 가면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야. 뭘 외우고 있으면?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며. 그러면 알맹이만 먹었겠지 뭐. 껍데기까지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개무지 무덤이라고 있어. 조개무지 무덤. 두 글자로는 패총이라고 하는 거야. 패총. 뭐냐면 조개 껍데기가 산처럼 쌓인 거야. 마치 무덤 같다 해가지고 그걸 조개무지 무덤이라고 해. 그냥 줄여서 조개무지라고도 하고. 그럼 신석기 시대인들은 조개류 많이 먹었다며. 조개무지를 많이 남겼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외우시고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알아두시라고. 자, 그래서 굴, 홍합 등 특히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신석기 시대. 조개 껍데기, 가면, 장신구, 맞지? 그 다음에 조개무지, 무덤. 대표적인 예, 부산 동삼동 이런 거 나오죠? 부산 동삼. 더하지는 말아도 책에 그런 내용 나오면서 나오는 유적은 정도는 알아두세요. 어느 시대 유적이라는 거.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는 거 그냥 책 읽을 때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무덤 뭐 대충 어느 시대로 가야 되고 신석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냥과 어로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신석기 혁명이 발생해. 신석기 혁명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신석기 혁명. 왜 신석기 혁명이라고 했겠다. 혁명이라는 단어는 신석기밖에 안 나와. 혁명은 인류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쳐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신석기 혁명은 의미로 먼저 물어보면 생산경제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생산경제.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채직경제였지만 신석기 시대 처음으로 생산경제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생산경제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농사. 중요하다. 이 부분이 경제 부분 이것도 중요하다만. 농사가 어떻게 됐다? 시작. 농사의 시작. 그다음에 사냥만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했다. 목축.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경제하면은 농사와 목축도 나와야 돼. 농사와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사와 이거는 이해하라고. 이거는 외우고. 요거는 이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농사하고 목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생산경제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부터 불렀다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다고.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자. 결국 농사하고 가축은 앉은 자리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덜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무슨 생활이 나타날까? 정착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다음에 생산을 하면은 양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 전보다. 그럼 먹고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버리기 아까우니까 저장을 하지 않을까? 저장을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도구가 있단 말이야, 이때. 토기란 말이야, 토기. 그러니까 토기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뭐 햇볕도 적절하게 쬐어지고 비도 적절하게 오니까 농사가 잘 되더라는 거지. 그걸 알게 되겠지, 사람들이. 그러면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이나 물 이런 거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종교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원시적 신앙이 나타난다고. 원시적 신앙. 그래서 원시적 신앙이 발생하고 정착 생활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토기가 제작되고 다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다? 신석기 혁명. 이해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 농사가 별표란 말이야. 농사가 별표하고 그 농사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리고 비교하면서 물어보겠죠. 어느 시대하고 비교하면서 물어볼까? 구석기는 비교하지 않아. 왜냐면 구석기는 농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다, 있다야. 그러면 농사가 시작돼서 앞으로 더 발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청동기나 철기 시대하고 비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정리해야 되는데 농사와 관련해서는 딱 세 가지 주제가 있어. 재배물. 재배물. 뭘 재배했느냐. 그거 반드시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농사 도구가 있을 거야. 농사 도구가 있을 거야. 그거. 그 다음에 유적이 있을 거야. 유적. 증거 유적. 증거 유적. 자, 그래서 재배물이 뭐며 뭘로 농사를 지었으며 그 다음에 유적이 뭐며 그걸 정리해놔야 돼. 그걸 확실히 정리해놓고 청동기 시대는 그 내용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농사 부분 보면 이럴 거야. 조피, 수수 등 주로 잡곡류를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조피, 수수 등 잡곡류. 그렇게 딱 머릿속에. 조피, 수수 등 잡곡류. 조피, 수수는 그냥 예에 불과하지 한정돼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예로 조피, 수수 등. 근데 등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변은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변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조피, 수수 등 주로 잡곡류 재배. 아직 변은 재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사도구. 돌로 만들었겠죠. 자, 이때의 도구를 미리 하면 이때의 도구는 간석기라고 해. 간석기. 간석기. 그러니까 무슨 석기에서 이제 발전한 거야? 잔석기. 그래서 석기는 세 개만 딱 기억하면 돼. 뗀장간, 뗀장간, 뗀석기, 잔석기, 간석기. 점차 정교해진 석기. 응? 이쪽으로 올수록 정교해졌겠죠, 뭐 당연히. 간석기 중에는 무슨 도구가 있었을 것 같다? 농사도구가 있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거기 다 줄쳐놔.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앞에 돌자 들어가는 거.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갈돌, 갈판. 곡식을 가는 거. 갈돌과 갈판. 그렇게 딱 외우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리듬을 타서 외우세요. 앞에 뭐가 먼저 들어가 있어? 돌. 뭐 그렇게 외워도 되잖아. 앞에 돌.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갈돌과 갈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럼. 증거 유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평양의 남경 유적과 봉산 지탐리 유적.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고. 그럼 그 유적은 어느 시대 유적이라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서 뭐가 발견됐길래 탄화된 좁쌀, 뭐 곡식 이래도 되지. 근데 절대 발견되면 안 되는 곡식은 변은 안 돼, 절대로. 왜? 신석기 거니까. 신석기는 변홍사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했죠? 그래서 농사의 시작. 신석기, 재배물, 조피, 수수등, 작곡류, 벼X, 계속 머릿속으로. 돌갱이, 돌보습, 돌삽, 갈돌, 갈판. 그 다음에 평양의 남경유적과 봉산, 지탐유적. 그거 외워야 되는데 항상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까먹을 거는 계속 거기다 어떻게?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계속 외운단 말이야. 까먹으면 주기적으로 또 계속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세요. 요거 반드시. 그 다음에 목축은 그냥 가축의 사육하면 끝이야. 가축의 사육.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자,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 처음에. 의복은 옷이죠? 그물을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옷이나 그물이 핵심 키워드야. 의복이나 그물을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시기는 신석기. 이거 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한다. 원시적 수공업. 원시적 수공업. 원시적 수공업. 원시적 수공업. 도구가 나온다. 무엇으로? 가락바퀴. 그걸 방추차라고 해. 가락바퀴와 뼈바늘 두 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렇게. 신석기 시대 농사도구 말해보세요. 돌갱이, 돌버섯, 돌삽, 갈돌과 갈판. 신석기 시대 원시적 수공업과 관련된 도구 말해보세요. 가락바퀴하고 뼈바늘. 뼈바늘은 당연히 바늘이니까 당연히 알 거고, 가락바퀴. 가락바퀴. 그거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건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직조기술, 배짜기 기술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어. 직조기술, 백짜기 기술. 그렇게 어쨌든 만드는 거잖아. 천 같은 거 생각하면서. 자, 결론.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자, 신석기 시대 경제하면 주제가 딱 4개가 나와야 돼. 사냥과 어로, 농사, 목축, 원시적, 수공업. 4개를 다 계속 기억하시라는 거지. 이게 내용적으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거야. 농사. 그거 자꾸 연습을 하란 말이야. 사냥과 어로 생활을 했다. 고기잡이가 활발했네. 특히 조개류를 많이 먹었네. 조개류. 그거 외우라고 그랬지, 그건. 그러면 조개 껍데기 가면도 나오겠네. 조개무지 무덤. 부산 동삼동 조개무지. 농사하고 목축이 시작이 됐네. 의미. 생산경제네, 이거. 신석기? 혁명이라고 됐네. 신석기의 농사.
조피, 수수 등 잡곡류, 벼X 계속 외우시는 거야. 반복해서. 나는 뭐 머리가 좋아서 외웠겠어? 수십 번 하니까 외우는 거지. 그거 아니야. 수십 번 하면 다 외워져. 그 다음에 돌갱이 돌 계속 몇 번씩 하지 지금? 돌갱이 돌보서 나의 특징이 반복이야. 반복. 강의할 때 계속 반복시켜주잖아. 머릿속으로. 저희 입으로. 스스로도 자꾸 반복하는 연습을 하라고.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갈돌, 갈판. 유적. 평양의 남경유적, 봉산, 지탐유적. 이렇게. 의복이나 그물을 가락바퀴나 뼈반을 이용해서 의복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원시적 수공업이라고도 하고 직조기술, 배짜기 기술이라고도 한다. 그게 알아들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시적 수공업만 나왔는데 또 직조기술이 발달했다. 그러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같은 내용도 자꾸 다른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필요한 거지. 단순하게 암기보다는. 이해를 했으면 이거 직조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어.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어떤.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정리했어. 그리고 또 한 번 결론 내려. 신석기 시대에는 그러나 사냥과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어요. 무슨 말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농사의 비중이 크지는 않았다. 이렇게. 따라서 농사가 시작된 것도 처음부터는 아니야. 후기쯤 돼.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평양의 남경유적과 봉산 지탐유적 있죠? 그게 신석기 한 후기 유적이거든,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신석기 시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뭐가 비중이 상당했고 사냥과 어로의 비중이 상당했고 그다음에 후기에 가니까 점차가 맞겠지. 그럼 자 농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도구로 간다. 도구까지만 하고 좀 쉬자고요. 도구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 간석기? 도구 말해보세요. 농사도구. 다 한 거야. 돌갱이, 돌버섯, 돌삽, 돌랏, 갈돌, 갈판. 그럼 수공업과 관련된 도구도 나와야지. 가락바퀴. 근데 뼈바늘은 여기다 안 하는 게 석기라 그랬잖아. 그건 뼈잖아. 그러니까 뭐 뼈바늘은 이제 따로 알아두는 거고. 가락바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간석기.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한 10분만 쉴까요? 조금 10분 쉬었다 하세요.